지옥에서 80억을 들고 돌아왔다. 차가운 강바람이 한소연의 뺨을 핥히는 한강 다리 위. 그녀의 손에는 80억이 찍힌 통장 하나가 위태롭게 들려있다. 방금 전 대한민국 최고 로펌의 변호사들을 상대로 지독한 3년간의 이혼 소송을 끝낸 참이다. 특별한 하루를 위해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1막 시궁창에서 피어난 독초. 소연의 어린 시절은 냄새로 기억된다. 비가 새는 반지 하방의 곰팡이 냄새, 막노동을 하고 돌아온 아버지의 땀 냄새, 그리고 가난이라는 지독한 낙인의 냄새. 학교에서 가장 비싼 패딩을 입은 아이가 소연을 보며 코를 막았다. 야, 쟤한테서 반지하 냄새나. 그 순간 어린 소연은 결심했다. 이곳을 벗어나 저들보다 더 높은 곳으로 가겠다고. 공부는 유일한 무기였다. 악착같이 공부해 의대에 수석 입학했다. 하지만 의대는 또 다른 지옥이었다. 부유한 동기들은 그녀를 수재라 부르며 천민 취급했다. 특히 화려한 외모와 배경으로 모든 교수의 사랑을 독차지한 윤서연. 그녀는 소연의 낡은 가방, 저렴한 구두를 보며 공개적으로 비웃었다. 흰소연, 그 구두 시장에서 샀어? 하긴 너희 집안엔 명품 가방 하나 사줄 사람도 없겠다. 소연은 화장실에서 주먹이 터져라 벽을 쳤다. 그리고 속으로 맹세했다. 그래. 비웃어. 내가 너희들을 전부 짓밟고 최고가 될 거야. 오직 실력으로. 그렇게 6년 그녀는 독초처럼 버텼다. 마침내 국내 최고 S병원 인턴으로 합격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의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첫 번째 남자를 만난다. S병원의 이사장 김도윤이었다. 2막 악마와의 거래. 김도윤은 전쟁터 같은 병원에서 유일하게 고요한 남자였다. 재벌 3세, 완벽한 외모와 매너. 하지만 그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얼음장과 같았다. 그는 피곤에 지친 인턴 소연을 복도에서 우연처럼 마주쳤다. 하지만 그것은 철저히 계산된 접근이었다. 그는 S병원 이사장 자리를 놓고 S병원 공동 창업주의 딸이자 대학 동창인 윤서현과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이사장실로 불려간 소연. 김도윤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한소연 씨 눈빛이 마음에 들어. 꼭 시궁창에서 살아남으려고 독을 품은 들개 같거든. 그는 소연의 가난, 야망, 그리고 도끼를 첫눈에 꿰뚫어 보았다. 그는 거래를 제안했다. 결혼합시다. 나와. 네? 도윤은 비웃으며 와인잔을 돌렸다. 사랑 고백이라고 생각했다면 미안하군. 이건 비즈니스 제안이야? 그는 테이블 위 2개의 사진을 던졌다. 한 장은 윤서연의 사진, 다른 한 장은 국내 굴지의 제약회사 딸의 사진이었다. 내 어머니 강 회장께서는 저 제약회사 딸처럼 근본 있는 여자와 결혼하길 바라시지. 하지만 난 그런 여자와 결혼할 생각이 없어. 그녀의 집안이 S병원의 절반을 요구할 테니까 난 S병원을 나 혼자 전부 가져야겠어. 그가 윤서연의 사진을 손가락으로 튕겼다. 윤서연, 저 여자는 내가 사랑하는 여자지. 하지만 너무 감정적이고 통제불능이야. 무엇보다 S병원의 지분을 가진 경쟁자지. 저런 여자를 아내로 앉혔다간 내 모든 걸 빼앗기고 말 거야. 사랑은 하되 내 약점이 되게 할 순 없어. 그는 소연 앞으로 걸어왔다. 그의 차가운 눈이 소연을 훑었다. 그리고 여기 한소연, S대 의대 수석, 완벽한 스펙. 하지만 가장 마음에 드는 건 당신 뒤엔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소연은 모욕감에 주먹을 쥐었다. 당신은 똑똑하지만 가난해. 야망은 넘치지만 배경이 없지. 그래서 통제하기가 아주 쉬워. 도윤은 혼인 계약서를 내밀었다. 나와 결혼해. 그럼 당신은 S병원 최연소 기조실장이 될 거야. 당신 부모님 그 지긋지긋한 반지하에서 꺼내주지. 당신을 무시하던 윤서연, 당신이 본처가 되어 그녀를 내 연녀로 발 아래 둘 수 있게 해주지. 그는 소연의 턱을 들어 올리며 속삭였다. 어때? 나는 당신을 방패막이로 삼아 S병원을 차지하고 당신은 나를 사다리로 삼아 시궁창에서 벗어나는 거야. 나는 내 사랑 윤서연을 지키며 자유를 얻고 당신은 돈과 명예를 얻는 거지.
이보다 완벽한 거래가 어디 있겠어. 소연은 눈을 감았다. 곰팡이 냄새가 나던 반지하방, 자신을 비웃던 윤서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눈을 떴다. 오직 욕망만이 이글거렸다. 네. 그 결혼 할게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다. 더 높은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악마와의 거래였다. 산막. 황금 3장의 지옥도. 내가 감히 내 아들 옆자리에 앉아? 넌 그저 내 아들의 대리모일 뿐이야. 시어머니 강 회장의 첫마디는 소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칼날이었다. 결혼 후 강남 펜트하우스에서 열린 가족 식사 자리. 강 회장은 소연을 씨바지 취급하며 하녀처럼 부렸다. 의사라. 근본도 없는 것들이 사치 하나 달았다고 신분 상승이라도 한 줄 아나 보지. 똑똑히 들어, 한소연. 넌 이 집안 며느리가 아니야. 오직 S병원의 황손을 낳기 위해 들인 씨바지에 불과해. 소연의 결혼 생활은 화려한 지옥 그 자체였다. 도윤은 약속대로 그녀를 S병원 최연소 기획조정실장에 앉혔지만 그 자리는 허수아비였다. 더 끔찍한 것은 S병원 홍보실장으로 들어온 윤서연의 존재였다. 그녀는 김도윤의 오랜 내연녀였고 병원 내 누구도 그 사실을 모르는 이가 없었다. 윤서연은 대놓고 소연을 조롱했다. 어느 날 이사장 전용 엘리베이터에서 소연은 두 사람과 마주쳤다. 윤서연은 보란듯이 도윤의 넥타이를 매만지며 속삭였다. 어머, 사모님 오셨네. 한 실장. 아직도 몰랐어? 도윤 오빠가 왜 날 병원에 뒀는지. 당신은 서류상 아내고 나는 실질적 아내라서. 아, 표정 관리 안 된다. 너무 재밌어. 소연이 분노로 찬 눈으로 도윤을 쏘아봤다. 도윤은 뻔뻔하게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다. 공과 사는 구분해야지. 한 실장. 그리고 서현이 건드리지 마.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니야. 가짜인 아내에게 진짜인 내연녀를 건드리지 말라는 경고였다.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진 그날 이후 무기력한 시간들이 흘러갔다. 결혼 5년 차. 소연은 아들을 낳았다. 10시간의 사투 끝에 아이를 안았지만 S병원 최고급 VIP 병실은 차갑게 비어 있었다. 강 회장은 아들인 것을 확인하고는 첫 번째 임무는 완수했군. 이라는 말만 남기고 떠났다. 그때 소연의 휴대폰 알림이 울렸다. 윤서연의 SNS였다. SNS 속 사진에는 몰디브의 호화로운 풀빌라에서 윤서연이 관능적인 수영복 차림으로 상의를 탈의한 김도윤과 샴페인 잔을 부딪히고 있었다. 몰디브, 비밀휴가, 진짜 사랑, 가짜는 꺼져. 소연은 아이를 안은 채 휴대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유리가 박살나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이성도 끊어졌다. 내 목숨을 걸고 아이를 낳은 이 순간에 저 두 년 놈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갑게 타오르는 증오였다. 이혼할래. 아니, 저것들을 내 손으로 지옥에 쳐넣을 거야. 사막. 피로 얼룩진 80억. 이혼 저 천박한 것이 감히. 강 회장은 소연의 머리채를 움켜쥐었다. 내년이 지금 누구 돈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네 부모, 네 동생 싹 다 길바닥에 놔앉고 싶어? 소연은 머리채를 잡힌 채로 도끼 서린 눈으로 강 회장을 노려봤다. 마음대로 하세요, 어머님. 하지만 그 전에 어머님이 차명으로 관리하시는 그 S병원 복지재단 검찰에서 아주 좋아할 만한 자리던데요. 뭐? 지난 5년간 소연은 그저 당하고만 있지 않았다. 허수아비 기조실장 자리에서 그녀는 S병원의 모든 검은 돈 흐름을 파악했다. 강 회장의 비자금, 김도윤의 횡령, 그리고 윤서연에게 불법적으로 흘러들어간 병원 홍보비 내역까지. 그녀는 이 지옥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들의 약점을 독초처럼 모으고 있었다. 전쟁은 S병원 이사회에서 시작되었다. 도윤과 강 회장은 소연을 산후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이상으로 몰아 병원에서 강제 해임하고 친권까지 박탈하려 했다. 징계위원회가 열린 날, 소연이 단상으로 걸어나가 USB 하나를 스크린에 꽂았다. 김도윤 이사장 횡령 및 비자금 상세 내역, 강 회장 차명재단 자금 세탁 증거, 윤서연 홍보실장 병원 자금 유용 및 배임 증거, 밀월 여행 경비 포함. 회의실은 얼어붙었다. 저를 해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자료가 내일 아침 9시 뉴스에 나가는 걸 보시겠습니까? 선택하세요. 그것은 완벽한 협박이었다. 결국
그들은 최고급 로펌 회의실에서 만났다. 도윤은 마지막까지 소연을 죽일 듯이 노려봤다. 원하는 게 뭐야? 첫째, 아들 양육권. 둘째, 위자료 80억. 내 5년간의 지옥값이야. 셋째, 윤서현. 저 여자 내 눈앞에서 당장 S병원에서 해고해. 넷째, 2번 다시 내 인생에 나타나지 마. 80억은 위자료가 아니었다. S병원의 모든 비리가 담긴 원본 파일과 맞바꾼 피로 얼룩진 입막음의 대가였다. 법정에서 나오며 소연은 80억이 찍힌 통장을 내려다보았다. 드디어 자유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은 왜 이리도 공허할까? 그녀는 피 묻은 돈을 쥐고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텅 빈 눈으로 서울의 거리를 바라봤다. 오막. 두 번째 배신, 그리고 거대한 음모. 이혼 후 강남 펜트하우스 사모님에서 80억 위자료를 뜯어낸 독한년이 된 소연. 그녀는 사람을 믿지 못했다. 80억은 그녀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노리는 하이에나들의 표적이 되게 했다. 그녀는 의사 가운도 벗어 던졌다. 매일 밤 청담동 와인바에서 독한 술로 지새웠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다. 그렇게 마시다가 속 다버립니다. 전쟁에서 이겼지만 모든 걸 잃은 사람 같은 표정이라. 이름은 서준혁. 가난한 화가들을 후원하는 갤러리 대표. 그는 도윤과는 정반대로 따뜻했고 다정했으며 소연의 아픔을 꿰뚫어보는 듯했다. 정말 힘들었겠어요. S병원 그 지옥에서 어떻게 버텼어요. 이제 내가 당신을 지켜줄게요. 소연은 39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사랑이라 믿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 믿고 싶었다. 그녀는 준혁에게 모든 것을 의지했다. 준혁은 어느 날 유망한 작가들에게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한다며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고 했다. 당신 돈이라서가 아니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야. 소연은 망설임 없이 80억의 절반, 40억을 그에게 투자했다. 그리고 또다시 그의 달콤한 말에 속아 30억을 더 보냈다. 하지만 행복은 짧았다. 준혁의 연락이 뜸해지고 그의 눈빛에서 따뜻함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소연은 사람을 붙여 그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조사원이 가져온 사진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서준혁이 어두운 지하 주차장에서 누군가에게 돈 가방을 건네고 있었다. 그 상대는 김, 또, 윤. 소연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따뜻했던 위로, 운명 같던 만남, 달콤했던 고백. 모든 것이 계획된 사기였다. 전 남편 김도윤이 자신에게 빼앗긴 80억을 되찾고 자신을 완벽하게 파멸시키기 위해 보낸 선수였던 것이다. 소연은 약속 장소로 준혁을 불렀다. 빛 속에서 그녀는 사진을 그에게 던졌다. 너 도대체 뭐야? 그리고 너한테 나는 누군데? 준혁은 젖은 머리를 쓸어 넘기며 그 특유의 다정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제 알았어? 당신 돈 많은 여자. 아니야. 정정하지. 김도윤이 버린 80억짜리 멍청한 쓰레기. 그 한마디는 소연의 심장을 산산조각냈다. 가난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쳤던 인생. 사랑이라 믿었던 모든 것이 결국 돈과 배경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혔다. 소연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육막. 복수의 화신, 그리고 마지막 구원. 모든 것을 잃었다. 80억은 사기로 공중분해되었고 사랑이라 믿었던 것은 가장 지독한 배신이 되었다. 소연은 서울을 떠났다. 죽지 못해 강원도의 가장 깊은 산골 마을로 도망쳤다. 그녀가 가진 것이라곤 먼지 쌓인 의사 면허증 하나뿐이었다. 그녀는 강원도립 산골 의료원의 낡은 2층짜리 병원에서 다시 의사 가운을 입었다. 환자라고는 지팡이를 짚은 노인들 뿐. 그들은 소연이 어디서 왔는지, 과거에 어땠는지 묻지 않았다. 그저 아픈 곳을 고쳐주는 소연 선생이라 불렀다. 아이고 선생, 임읍학 좀 봐. 비가 오려나. 선생님, 이것 좀 먹어봐. 우리 밭에서 딴 옥수수야. 달아. 소연은 그곳에서 처음으로 대가 없는 따뜻함을 느꼈다. 밤새 응급 환자를 돌보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왕진을 다니며 그녀는 잊고 있었던 어린 시절의 꿈을 떠올렸다. 사람을 살리고 싶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저 순수하게 사람을 살리고 싶었던 그녀의 첫 번째 꿈. 그렇게 1년,
소연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아올 무렵 병원의 붉은색 딱지가 붙기 시작했다. 병원 부지 강제 철거 및 매각 공고. 병원 부지를 헐값에 사들여 그 자리에 S프리미엄 VIP 요양병원을 짓겠다는 것이었다. 그 배우는 S병원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절규했다. 이 병원이 없어지면 그들은 갈 곳이 없었다. 소연은 주민대표 자격으로 사업 설명회가 열리는 군청으로 향했다. 설명회 단상에 익숙한 얼굴이 걸어 나왔다. S병원 이사장 김도윤, 그리고 그의 팔짱을 낀 S병원의 부원장으로 승진한 윤서연. 도윤은 시골 병원 대표로 나온 소연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는 곧 마이크를 잡고 비웃음을 날렸다. 아, 한소연 씨. 80억 다 날리고 이런 시궁창에 처박혀 있을 줄 알았지. 여전히 이런 쓰레기장에 잘 어울리시는군요. 하지만 어쩝니까? 이 쓰레기장도 곧 깨끗하게 치워질 텐데. 윤서연이 거들었다. 그러게 내가 말했잖아. 근본은 안 변한다고. 한소연 씨, 아직도 의사 놀이해요? 그냥 깨끗이 포기하지. 주민들이 격분했지만 소연은 그들을 막아세웠다. 그녀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다. 더 이상 과거에 상처 입은 여자가 아니었다. 김도윤 이사장, 여긴 쓰레기장이 아닙니다. 제 환자들이 있는 제 병원입니다. 당신 병원 이딴 낡아빠진 건물이 변호사 말로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더군. 소연은 도윤을 똑바로 바라보며 낮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법이요? 당신이 말하는 법이 병원 돈 횡령하고 리베이트 받는 것도 허락하던가요? 도윤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지? 그 자료는 80억을 주고. 아, 위자료 80억 주고 사갔던 그 파일. 사본이 하나 남아있었네요. S병원이 아니라 의사 한소연이 이 병원 지킬 겁니다. 그날 저녁 대한민국 모든 언론사에 익명의 제보 파일이 도착했다. S병원 김도윤 이사장의 수백억대 횡령 및 불법 리베이트 증거. 80억을 주고도 막지 못한 그 판도라의 상자였다. 세상은 발칵 뒤집혔다. S병원 주가는 폭락했고 강 회장과 김도윤은 검찰에 긴급 체포되었다. 윤서연 역시 내연 관계를 이용한 병원 자금 배임 혐의로 구속되었다. 시골 병원은 지켜졌다. 마을 사람들은 소연의 병원 앞에서 작은 잔치를 열었다. 소연은 80억도 화려한 펜트하우스도 잃었지만 자신의 병원과 환자들을 얻었다. 어느 날 밤 당직실에서 창밖의 별을 보던 소연에게 마을의 한 할머니가 다가와 따뜻한 쌍화차를 건넸다. 소연, 선생, 이 마을에 와줘서 그리고 우리를 지켜줘서 참말로 고맙네. 선생 덕에 우리가 살았어. 그 말에 소연의 눈가가 붉어졌다. 유리처럼 깨지기 쉬웠던 그녀의 심장. 배신과 욕망에 수없이 찔리고 부서졌지만 그 심장은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다시 뛰고 있었다. 아무도 몰랐던 그녀의 외로움, 공허함, 실패. 그 모든 시간 위에 아주 작지만 가장 따뜻한 위로가 내려앉았다. 그녀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빛나는 자신의 꿈을 되찾았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요.